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의 정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새누리당의 정가윤 의원이 최동욱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겁니다. 최동욱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국정원 트위터 댓글을 수사해서 공소장에 추가했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 정가윤 의원의 의식은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최동욱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국정원 수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정가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귀감으로 외우고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공무원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바로 박근혜 개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문제점이 뭡니까? 최소한 이명박 때까지만 해도 그 문제 많던 이명박 때까지만 해도 친이 친박으로 서로 나뉘어져서 나름대로 집권 여당 내에 서로 소통이 됐습니다. 서로 싸움박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박근혜를 보위하는 홍위병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려 과반수를 훌쩍 넘는 170명 가까이 되는, 넘었나? 그런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박근혜 홍위병이 됐다는 사실, 이건 정말 세계사에 유례없는 쪽팔리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새누리당의 정가윤은 자기네 정당의 조직 문화가 조직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박근혜에게 충성하는 그런 분위기이기에 윤석열에게 최동욱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원래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새끼들 눈에는 돼지들만 보이는 법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박근혜에게 충성하는 이딴 일사불란한 홍위병 집단, 과연 재집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단언컨대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새누리당 4년 반으로 재집권 못합니다. 이명박 때는 이명박을 부정하는 자칭 여당 내 야당 박근혜라도 있어서 온갖 관건 선거 등의 꼼수 끝에 정권을 도둑질해 갔지만 지금 새누리당이나 후보군들로 봐서는 그야말로 이승만식의 관건 부정선거를 획책하지 않는 다음 정권 야당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신선하고 맛깔스런 반찬 햇살 마을. 해남 황토밭 절임 배추, 이 맛이 아주 죽이죠. 끝내줍니다. 포기김치, 남도 특산 토하젓, 꼬막 무침. 햇살 마을과 함께라면 밥이 맛있어진다. 매운맛이 충격적이다. 좋다. 조합원 무료 배송으로 문의는 010-8914-5300. 다음 블로그 햇살 마을을 검색하세요. 네. 어제 팟빵 게시판에서 점심 먹고 두구자 정자를 약속하신 반동섭님 정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윤석열 지청장의 어제 국감 정인 발언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조선과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 그야말로 횡설수설의 극치였습니다. 논리가 공할 때 전매 특허로 나오는 수법의 바로 양비론입니다. 조영건이 더 나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윤석열이 더 나쁜 놈이다. 이런 수법이죠. 절대 쏘가서는 안 되는 수법입니다. 조선일보의 횡설수설 사설을 보면요. 그렇다고 이렇게 쭉 늘어놓은 다음에 횡설수설한 다음에 지금처럼 내부 갈등과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 그것 또한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얘기입니까? 조영건이하고 윤석열이의 다툼이 진흙탕 싸움입니까? 진실을 갖다가 밝히는 그야말로 영웅적인 전투입니다. 그거를 진흙탕 싸움이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조선일보의 횡설수설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아주 대놓고 박근혜를 옹호합니다. 수사팀장과 지검장이 얼굴 붉히고 맞서는 부끄러운 모습이 요전 검찰의 자화상이라고 했습니다. 요전 검찰의 자화상은요. 그런 수사팀장의 독자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지검장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 뒤에 있는 박근혜 때문입니다. 심지어 트위터 글은 팔로우하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고 사실관계마저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인터넷 댓글이나 트위터 글이 선거 결과를 바꿔놓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인간이 논설위원이라고 사설을 쓰는 이게 바로 동아일보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오늘 박근혜 실드치기 앞건인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횡설수설해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밑줄 쫙쫙 꺼가면서 간신히 이해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가 집권하면 좌파들이 다 죽었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박근혜가 워낙 빙신짓을 해서 오히려 좌파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니 잔말 말고 이런 논리 다 필요 없고 마구마구 공안 몽둥이로 다 때려잡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로 포장을 합니다. 박근혜의 위기는 보수 우파의 위기일 수도 있고 보수 우파의 위기는 현 시점에서 종북 좌파의 기회일 수도 있다. 아니 보수 우파의 반대말이 어떻게 종북 좌파냐고. 이 인간도 참 진짜 아예요. 지금 박근혜의 실책 하나는 곧 종북 좌파의 기회 10개일 수도 있다. 박근혜의 단호함, 이 나라의 정당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이 도전을 무산시킬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놀리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때려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 듣고 해보십시오. 정권 도중에 하차하는 비극이 일어날 겁니다. 언론의 대응은 여건의 비판적입니다. 심지어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대선 개입 의심되는 국정원 트위터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죽하면 매일경제도 사설에서 국정원과 군, 검찰 확실한 정치 중립 장치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 트위터 공작 진상규명을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한국일보 역시 사설에서 군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댓글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다. 그리고 검찰 수뇌부의 국정원 수사 축소 압력 의혹을 밝히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언론인 대응은 다 여건에 비판적입니다만은 그중에서도 한겨레의 사설 대선 개입 수사 가로막는 외압 실체를 밝혀라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가해진 외압의 실상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전 특별수사팀장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황교안 법무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세훈과 김용판
원세훈은 국정원 댓글로 박근혜, 국정원 댓글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드러난 게 이 정도면은 트위터면은 도대체 드러나지 않은 공작은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심리전단이 그러면은 한 서너 명만 그 일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건을 왜곡, 축소, 은폐한 김용판. 여기에 대한 수사가 결국은 박근혜의 가장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질겁을 하고 처음부터 위협을 가해서 그 수사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지역이 바로 황교안이고 황교안 뒤에 있는 게 바로 박근혜 아닙니까? 외압이 있었으리라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수사 책임자가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더구나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팀장에게 정 수사를 하겠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하며 수사를 만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장님 모시고 계속 이 사건 끌고 나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 보고 없이 청구했다는 게 그의 증언이다. 한마디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 운운할 정도로 수사팀장이 외부의 압력을 심하게 느꼈고 이대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봐서 스스로 책임을 감수할 생각으로 결행을 했다는 것이다. 네. 하지만 조영권도 사표 운운할 정도로 외부의 압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말 사내답지 못합니다. 검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의 안정과 정의를 실현시키는 무사들입니다. 검사한다. 그 검은 칼의 검과도 한글 발음은 똑같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소신을 지키고 안 되면 사표를 던지고 나가서 변호사하면 될 일이지 뭐가 그렇게 철에 연연해가지고 자기 후배 검사의 수사 그것도 엉터리 수사도 아니고 제대로 된 수사를 갖다가 내가 사표 내고 나가면 해라. 야당 좋은 일 시켜줄 일이 있나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조영권도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는 검찰 수뇌부가 사실상 수사 중단을 압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밝힌 것을 신호로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수사 방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그 실상의 일단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윤 전 팀장이 말한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대선 개입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법무장관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이번 외압에 어떻게 관여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네. 사실 이 모든 것의 사령탑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오죽하면은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가 일개 청와대 비서실장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밥 먹고 오겠습니까? 사실상 부통령이죠. 예. 박근혜가 나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면 진상을 파헤칠 생각 안 하고 무관하다는 사실에 진실을 맞추기 위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검찰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게 공직자로서 할 일입니까? 국민이 세금으로 받아서 월급 받는 박근혜한테 세금 받으면 몰라. 월급 받으면 몰라.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로서 할 짓입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아니 아무리 세상이 유신시대로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손 치더라도 2013년을 1972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그래도 지니고 있어야지. 정말 장관이 되고 말이야. 고위공직에 있다는 인간들이 이렇게 심장에 틀나가지고 오로지 박근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진실을 호도시키고 그러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처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의 수준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도 절차 문제를 들어 윤 전 팀장이 마치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전에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보고 사무규칙 위반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다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윤 팀장이 밝혔듯이 4차례나 구두로 지검장에게 보고했으나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고 누락을 문제 삼아 수사 결과 자체를 폄하하는 태도는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문재인 대북관 간첩 수준 운운하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글 내용을 보고도
보고 절차, 공소시효, 운운하며 국정원의 불법적인 국기문란 행위까지 감싸는 건 아무리 여당이라도 도가 지나치다. 네. 사실상 수사 중단을 압박한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의 태도 더 문제입니다. 조영건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조사 중이란 말을 앞세우며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을 했습니다. 직무 배제 명령을 수용하는 대신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해달라는 윤 팀장의 요청을 승인까지 해놓고도 뒤늦게 절차 흠결 운운한 건 비굴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무슨 정말 검사로서 창피한 줄 아세요, 조영건 씨는. 이 정도 했으면 그만두자며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면 직권남용에도 해당하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검사들 그나마 최동욱이 있기에, 윤석열이 있기에 자존심 세우고 사는 겁니다. 네. 변호인을 통해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하면 국정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남재준. 정말 역사의 심판 받을 겁니다. 원세훈은 그래도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가 당선돼가지고 그래도 지금 피해가는 거예요, 소나기는. 남재준 씨는 정권 바뀌면은 정말 준엄한 역사의 심판 빼지르게 느낄 겁니다. 예, 노래 듣고 계속하죠. 노래 듣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 예, 조합원 가입으로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성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예, 다수의 기자들을 뽑아서 보도국을 창설하고 내년 TV 보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에 막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PD와 아나운서 위주로 라디오 방송에 줄이겠다면 앞으로는 기자들을 대거 뽑아서 새로운 언론으로 거듭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그 시간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가입하신 조합원들은 주변에 많이 선전해 주시고 또 가입한 조합원들은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정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수봉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정자 완료한 이상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조합원에 가입하신 센스빌리티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길래 저희들도 존재하는 거죠.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시각장애인 조합원 3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셔서 조합원 신청해 주신 박근수님, 그리고 정자를 해주신 나은성님, 공봉규님 감사드립니다. 예, 항상 그렇죠. 소외받는 사람들을, 소외받는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진보 그리고 개혁 세력들의 이 뭐라 그럴까 본령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런 사회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 복지는 사실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각장애인 3분 오셨다니까 정말 고맙네요. 그리고 제 시간에 조합원 가입해 주신 제주시의 넬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이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요타탱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닉네임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비공개님, 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새누리당 문제 많죠. 정가변 정말 최동욱에게 충성하느냐고 질문한 것은 지금 새누리당의 그야말로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질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다 돼지 새끼니까 남들도 다 돼지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면은 자기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는 겁니다. 돼지 새끼들, 쥐 새끼들 눈에는 다 돼지나 쥐로 보이겠죠. 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쳐부신 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의 뒷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정말 국민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설은 새누리당, 주도원에만 열면 대선 불복 탈영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대선 불복 탈영만 할 건가? 또다시 대선 불복 타령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에서 대대적인 트위터 여론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자 새누리당은 예의 대선 불복 논리를 또 들고 나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담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여론조작 내용에는 눈을 감은 채 그것이 공개된 것을 트집잡아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의도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신청한 공소장 변경 철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의 증거들을 덮어버리라고 검찰 수뇌부에 대놓고 압박한 꼴이다. 댓글 때문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는 엉뚱한 항변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힌다. 댓글 때문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은 조중동의 중앙은 빼야 되겠군. 조선일보의 논리입니다. 댓글 때문에 민주당이 졌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댓글이 아니라 댓글의 배후에 숨어있는 국정원, 국가보훈처, 군사이버사령부 이런 인간들이 대놓고 관건 개입을 할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졌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러니까 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질선거를 훔쳐갔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단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딱 하나만 떼내가지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당선됐냐? 대선 불복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주도관을 놀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일 뿐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헌법 질서와 실정법을 위반하며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다. 그것은 여야의 차원을 떠나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다. 야권은 대선이 무효라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의 공정성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해서 다시는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공당이라면 회피할 수 없는 대의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가 제기되기만 하면 무턱대고 대선 불복의 논리만 들이대고 있다. 고정 지지층의 위기감에 호소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다.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제인 것은 그 댓글로 인해서 당선됐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처먹는 그런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국정원 요원들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왜 정치적 중립을 하냐면은 국정원이 쓰는 돈, 그 세금에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떼가지고 문재인 지지목만큼 떼가지고 월급을 안 받는다. 물론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헌법의 질서와 그리고 실정법을 위반하며 선거에 개입한 사실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아니 누가 박근혜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대통령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야당이?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이고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찔리는 게 많고 꿀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바보 병신들한테 병신의 말 취소합니다. 요즘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여하튼 바보에게 말이야. 바보라고 얘기하면 바보는 화를 냅니다. 왜? 바보니까.
보통 사람한테 바보라고 이게 화 안 내요. 왜 바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새누리당은 선거부정 이야기만 하면 화들짝 놀랍니까? 왜? 선거부정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선거부정이 드러날 때까지는 선거부정을 캐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선거부정이 드러나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돼요. 사실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가 다시 활화산이 돼 분출되고 정권의 숨통을 겨누는 뇌관이 된 데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안이한 인식과 자세가 한몫했다. 당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이 터졌을 때 근본적 대응에 나섰다면 작금의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 터이다. 국정원 사태의 고빗길마다 대선 불복 논리를 꺼내들고 외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두둔하는 데 골몰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벌인 셈이다. 대선 주변에서 한 발짝도 뛰어나가지 못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 때문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정치적 교정을 거부하면서 오로지 청와대의 경우를 자처한 해바라기 여당이 자초한 것이다. 트위터 여론공작 사실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가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과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 과제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대선 불복을 호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네, 명심해야 됩니다. 왜 새누리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습니까? 새누리당이 국가와 혹은 당의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오로지 박근혜의 경호를 자처하는 홍위병 정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홍위병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모하고 자기가 따르는 그 교주님은 무조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교주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때려잡는 것이 바로 홍위병의 할 일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홍위병이고 박근혜의 경호원이고 박근혜의 정찰총국 요원들입니다. 청편지를 하세요.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세금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170여 명은 청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세레나의 새타령 듣고 오시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으로 새로운 언론 국민TV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안 한 멘트 광고하겠습니다. 2개입니다. 민영화 반대 국민공모전 홍보 광고입니다. 철도, 물, 가스, 전기, 의료, 공항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UCC나 웹툰 한 건 만평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수박에서 줄 없이 한다고 호박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이고 시각적으로 뛰어난 작품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이 온전히 담겨진 그러나 즐겁고 유쾌한 민영화 반대 희망 메시지를 모집하는 겁니다. 공모전 문의는요. 공공기관사업본부 사무국 02-3143-7710 02 즉 서울 3143-7710 또는 담당자 이태영 010-7444-4277 010-7444-4277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검찰 장악 악순환을 끄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오늘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 검찰 장악 악순환을 끄는 상설특검 바로 그게 현재로서는 정답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뉴스의 중심에서 사라졌지만 바로 얼마 전 집권 세력과 그들을 옹위하는 언론사들이 이념적으로 진보도 아닌 최동욱 검찰총장을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몰아냈다. 1단계 목표를 달성한 그들은 지금 새 검찰총장 지명 절차를 밟고 있다. 어떤 비판에도 귀를 닫고 있으니
당분간 그들의 의도대로 일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물불 가리지 않았을까라는 너무 상식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물불 가리지 않고 검찰을 장악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상상 이상의 사태가 일어난 지금 꼭 필요한 질문이다. 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을까? 이것은 검찰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죄상을 은폐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공안 통치를 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손안에 장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동욱은 말을 안 들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수사권이란 뭡니까? 뭐 수상한 게 있으면은 조사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인신을 구속하고 필요하면 기자를 추적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이게 수사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간 죄가 있으니까 판사에게 데리고 가서 징역 5년 때려달라 하는 게 바로 기소권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만 있으면요. 조금만 남용하면 죄 없는 사람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힘입니다. 사실 경찰에 끌려가서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받으면은 일반인들은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소를 해서 이상한 판사 만나면요. 그야말로 억울하고 죄가 없는데도 몇백만 원 벌금 두들기 말기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검찰이 기소 안 하면요. 판사가 죄를 줄 수가 없어요. 거꾸로 검사가 기소를 하면 애꿎은 사람도 몇 번이나 공판장에 불려나가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항변해야 하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기관인지 이명박 정권 때 깨달았습니다. 이명박은 검찰을 최대한으로 자기의 개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자기를 반대한 사람을 탄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죠. 모든 형사사건은 오직 검찰을 통해야만 합니다.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검찰이 뭉개거나 신용만 하게 할 수 있으면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런 검찰을 하나 장악하면 만사형통이니 누군들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만 그 유혹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까지 장악하면 그야말로 화룡점정을 찍는 것인데 왜 그걸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나쁜 인간들의 집단이. 권력자라면 당연히 검찰을 장악하고 싶어 할 것을 인정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가 보자는 것이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총장의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착한 사람 말고 권력자라면 다 검찰을 장악할 것이다 라는 전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검찰 지휘부 구성 시스템을 바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뜻대로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금처럼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매우 나약한 견제장치를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강력하면서도 헌법을 개정해야 할 정도로 힘든 사항이 아닌 것부터 찾아야 한다면 전국의 지방검찰청장을 그 지역 시민들이 선거로 뽑는 것이다. 단점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을 애써 장악해봤자 별 소용없게 해버리는 것이다. 검찰 같은 기능을 하지만 검찰과 달리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장악할 수 없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무리수를 써서라도 장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대통령이 장악할 수 없게끔 상설 특별검사 제도를 만들어둔다면 어떨까? 사안별 특검을 해본 경험도 있고 마침 지난 대선에서 여당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다.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후보 추천위원회에 뒀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청와대 벌써 자기 친한 인간들 다 집어넣어놨어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9명인데 당연직 5명을 제외하면 민간 추천위원은 4명입니다. 4명 몇 명을 보면은 전부 박근혜하고 가깝던가 청와대 요인들하고 가까운 그런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후보 추천위원회 하나만 하나예요. 결국은 직접 선거를 통해서 검찰의 요직 인선을 하면 됩니다. 미국이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입만 열면 주도관에만 열면은 좋아하는 미국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방식을 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새누리당 박근혜가 공약한 게 있습니다. 상설특검 도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설특검 도입하면 돼요. 상설특검은 검찰과 달리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정치권의 비리를 수사해서 기소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독립적인 상설특별검사제를 둔다면 검찰 하나 장악하려고 막장 드라마를 전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검찰을 장악하더라도 상설특검이 집권 세력의 불법과 부정을 들춰낼 수가 있으니까 검찰을 장악하는 효과가 별로 없고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검찰 장악 유혹에 시달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도 상설특검과 비교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냥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상설특검의 존재는 자신들의 모습에 비춰지는 거울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설특검 같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는 권력자들의 검찰 장악력을 낮추고 검찰 지휘부와 검사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도 촉진합니다. 박근혜 약속했습니다.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상설특검.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 방안을 야당이었을 때는 찬성하지만 여당이 되면 슬그머니 외면합니다. 집권 세력이 돼보니까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할 상설특검 도입 주장은 귀에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도 딱 그 짝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설특검 무시하고 검찰이 죽든 말든 검찰을 장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검찰도 더 망가뜨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권력자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도록 하려면 상설특검과도 같은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꼭 도입해야만 합니다. 공약 그야말로 식은 죽물듯이 어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모두 주겠다는 공약도 다 내팽개쳤습니다. 라디오 1평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